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0강 시간으로서 제4편 건축법의 1 총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4.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 제외 건축물. 5.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이다. 먼저 이 용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 그러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우리 교재에 만구에다 나오죠. 29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4가지가 나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간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것들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데, 먼저 이 단독주택을 보시죠. 단독주택의 종류로서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즉 단독주택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말고도 가정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서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기억입니다.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자,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아니할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합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요건, 이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이하일 것. 자,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네 번째, 리을.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즉, 건축 조례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조례에 적합할 것.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다중주택이 됩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역시 조건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갖춰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역시 제외합니다. 두 번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 디귿. 19세대 대진의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19세대 이하. 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요 3가지. 3계층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요건 다 갖춘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번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리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종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의 종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연속해서 세워져 있는 주택, 연립주택. 세 번째,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대가 많은 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자, 먼저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보기 전에 먼저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걸 좀 보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소형주택을 포함한다. 자, 이게 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그 가정어린이집부터 소형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첫째,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는 핵심이 5개층, 층수가 5층 넘어가는 것들, 5개층 이상인 것은 그냥 아파트입니다. 뭐 바닥 면적 규정도 없고요. 그냥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인 겁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자,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 이거는 초과. 이게 핵심이에요. 연립주택에서 핵심. 초과 이거 층수가 4개층 이하. 자, 4개층 이하입니다. 이하. 자, 4개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주택입니다. 5층이 되면 그냥 무조건 아파트인 거예요. 바닥 면적 상관없이. 면적 규정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660제곱미터. 이건 이하예요. 이하. 660제곱미터까지. 라는 얘기죠.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역시 층수는 4개층 이하입니다. 이게 5개층이면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면적하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층수 규정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자, 네 번째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기숙사가 있고, 첫째, 일반적인 기숙사. 자, 두 번째는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임대형 기숙사. 먼저 기숙사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부 소유된 개별실은 제외한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 즉 일반 기숙사 또는 임대형 기숙사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일 것. 50% 이상인 것.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숙사는 이제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형 기숙사,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자, 임대 목적이 20실 이상입니다. 임대 목적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역시 50% 이상일 것. 이것이 이상인 것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종류 세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일용품, 뭐 식품, 자파,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말합니다.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용원, 미용원, 머리 깎는 곳을 말하죠. 목욕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 총 1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만공 기본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의 종류 네 번째는 제1종이니까 두 번째는 제2종이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가지가 있는데 그 앞으로 한 4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장. 자, 공연장입니다. 극장,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등을 말하는데 이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집회장입니다. 종교집회장. 교회나 성당 등을 말하는데 이 역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만인 겁니다. 500제곱미터. 세 번째, 자동차 영업소.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서점은.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18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만공 기본교재에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다섯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제29 야영장 시설은 우리 만공 기본서를 참조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읽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 자, 건축법 전부 적용입니다. 전부 적용.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은 첫 번째 도시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개입 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읍의 구역으로서 섬인 경우에는 500인 이상. 이런 경우에는 다 건축법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 일부 규정을 이제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인데, 첫째, 적용하지 않는 지역. 자,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요 1번, 요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개입구역, 이거의 외의 지역이에요. 이거 외의 지역으로서 동, 그리고 읍이 아닌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만 적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전부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역, 적용하지 않는 건축법 규정, 정하지 않는 그럼 건축법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적용하지 않는지. 첫 번째, 이게 건축법 제44조에서 47조, 제51조에서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데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고,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그리고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리고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4 건축법의 적용 비적용 지역과 적용제외 건축물의 요 적용제외 건축물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면 제가 핵심되는 문장만 떠놓은 거 있죠. 그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 철, 그 다음에 고, 컨, 수. 이게 제일 핵심되는 문장, 요 글자만 적어 놓은 건데, 먼저 문부터 보겠습니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 지정문화유산. 요의 문화유산의 문자입니다.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등이나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자, 이런 것들이 건축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건축물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철입니다.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자, 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먼저 운전보안시설이 있습니다. 운전보안시설. 두 번째,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네 번째,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용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네 번째는 컨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자, 이 간이창고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수입니다. 수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철, 고, 컨수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거나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철도 역사나 전통 사찰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서 뭐 철도 역사, 전통 사찰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5.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자, 먼저 건축위원회. 자, 이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이 건축위원회 설치자, 누가 설치하는가? 건축위원회 설치자, 설치하는 곳을 말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바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두 번째, 시도지사. 그리고 세 번째, 시군 구청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장이 두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중앙건축위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인데 시도건축위원회고,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에 두는 것은 요 자치구입니다. 이거는 역시 지방건축위원회로서 시군구 건축위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장,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은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의 마지막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자, 운영자 첫 번째, 누가 운영을 하는가? 이 건축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입니다. 자, 운영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건축위원회 안에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소위원회, 각종 소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자, 소위원회 또는 요 분야별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운영을 하는데, 다만 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큼은 누가 운영을 한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아까 뭐라고 했죠? 중앙이죠. 바로 중앙건축위원회예요. 중앙건축위원회에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건축위원회 있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그리고 그 외 분야별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등을 하고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건축위원회 안에 여러 분야별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별 건축위원회 중에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만큼은 어디 있다? 그거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제30강 시간이었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축법 적용 비적용 지역, 적용 제외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